자, 타인 사무입니다. 자, 타인 사무란 타인의 재산을 보호 관리해야 할 사무가 주된 사무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 성질이 자기 사무에 속하는 것이라면 X. 자,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타인 사무 처리가 되지를 않아요. 자, 관련 판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이때 타인은 행위자 외에 자여인, 법인기가 없는 단체를 불문하는데 1인 회사 동그라미. 자, 1인 회사도 주주와의 관계에서는 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1인 주주가 이 회사 재산을 처분하면 회사에게 손을 끼쳤기 때문에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사무라고 하는 것은 재산상 사무에 국한된다는 거죠. 재산상 동그라미 치시고. 따라서 재산상 사무라면 공무, 사무, 일시, 계속, 법률적, 사실적 사무를 불문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2번하고 3번인데요. 체크하시고. 자, 일반적 계약이행. 자, 계약이행 사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가 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판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일반적인 계약이행 사무는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타인 사무가 아니다. 그래서 일이 행하지 않더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계약이행 사무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부분 있죠. 우리가 물건을 사면 대금을 주잖아요. 대금을 주는 것인 자기 사무지 타인 사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임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권, 그리고 임차료. 임차란 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자기 사무입니다. 임차권을 양도한다든지, 임차료, 우리가 세를 들어 살면 임차료를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임차료도 자기 사무인 겁니다. 청산사무, 대물변제, 전부 다 판례 나올 겁니다. 할부금 납부하는 것.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뭐 냉장고를 사거나 할 때 할부금 납부하잖아요. 그 할부금 납부는 자기 사무지 타인 사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부분. 분양권. 우리가 아파트 당첨되었을 때 분양권 받잖아요. 그 수분양권. 이 부분을 판다라고 했을 때, 양도한다고 했을 때 분양권 양도 부분도 자기 사무인 것이지 타인 사무가 아닙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 동산 이중 매매는 자기 사무입니다. 동산에는 등기가 없어요. 등기가 없기 때문에 동산을 이중으로 팔았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를 않아요. 비교될 만한 것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등기는 뭐예요? 자, 내가 건물과 건물이나 토지를 사고 판다고 할 때 매매대금을 다 준다, 다 받았다. 매매대금을 다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토지나 건물은 등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를 나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타인에게 넘겨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등기를 취득하게 할 의무, 그 의무가 바로 타인 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등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산은 자기 사무가 되겠지만 부동산은 타인 사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인 사무를 저버리게 되면 배임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부동산이라고 해서 전부 다 배임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매매일 때, 이중 매매일 때에 이게 배임죄가 되는 것인데 부동산 이중 저당은 좀 달라요. 뒤에 나오겠지만 부동산 이중 저당은 그것은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주 나올 거예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했다는 거죠. 징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갯날이 되면 그 계원에게 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 계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타인 사무인 겁니다. 그래서 계주가 계원들에게 계금을 주지 않고 야반도주를 해버리게 되면 배임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암기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뒤에 판례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색깔을 달리 하셔야 돼요. 동산 이중 매매, 그리고 임차권, 임차료, 청산, 대물변제, 할부금, 주식양도, 분양권이죠. 수분양권, 그리고 매매대금, 그리고 여기 부동산 이중저당. 그렇지만 밑에 보면 부동산 이중매매와 비교를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징수 이런 것들 관련 판례 뒤에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시고
많이 보다 보면 저절로 숙지가 될 겁니다. 자, 관련 판례 보면 타인 사무 나와 있죠. 타인 사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 보호 관리 의무가 있는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위임 고용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는 등기 나와 있네. 등기 동그라미 치시고 등기 협력 의무처럼 매매 등 자기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 자기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다. 그게 바로 부동산 이중매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있지만 이것이 여기 부동산 이중매매처럼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이룬 것일 때에는 이것이 배임짓을 말하는 타인 사무 절자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예를 한번 적어 드릴게요. 위에 겁니다. 위에 거. 부동산 이중매매. 그리고 부동산 이중매매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교재 저 뒤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필기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단순히 타인에 대해서 채무 부담 하나에 그쳤을 때는 본인 사무로 봅니다. 채무 부담 세무 쳐보시고요. 이것은 배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할부금 납부 나와 있잖아요. 자, 올라가 보시면 도표 나와 있죠. 여기 도표 할부금 납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변제 나와 있고요. 요거 볼 겁니다. 자, 할부금 납부, 할부금 세무치 보시고 이것은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를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갑은 월부 상환 중인 자동차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연체된 할부금을 중도급 기일까지 완불해서 인도받아 사용하는 을에게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약정했는데 그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 죄책은 뭘까요? 배임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 할부금 납부는 타인 사무가 아니라 자기 사무이기 때문에. 자, 대물변제 예약 나왔네요. 세무 쳐보세요. 대물변제는 자기 사무다. 대물변제 나와 있죠? 대물변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판례 1번을 보시면 소비대체라고 나오는데 이 소비대체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못 먹고 살 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집에 먹을 쌀이 없으면 동네에 좀 부잣집에 가서 쌀을 좀 빌리잖아요. 그럼 쌀을 빌리면 나중에 농사가 잘 되면 쌀을 대신 갚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빌려서 그 동종의 대신 쌀로 갚는 거. 그 소비대차예요. 또는 돈을 빌려서 나중에 돈으로 갚는 거. 소비대차입니다. 그래서 좀 법적인 용어로 풀었으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양만큼의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돌려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보통 보통 우리 판례 배임죄 판례에서는 쌀보다는 뭐가 많이 나와요? 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금전채무 일 때 소비대차가 나옵니다. 금전을 빌리면 이제 금전으로 갚는 거죠. 그렇죠? 이 소비대차 일종이단 말이죠. 이 대물변제란 건 뭐냐면 이겁니다. 물건으로 대신 갚는다는 겁니다. 변제는 갚는다는 거잖아요. 예약 걸어두는 겁니다. 자, 이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갑은 채무자고 을은 채권자다. 을은 채권자이니까 갑에게 돈을 빌려줬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얼마를 빌려줬다 그랬지? 뭐 얼마 빌려줬단 말은 안 나오네요. 2억 빌려줬다 한번 해볼게요. 2억을 빌려주었다. 그래서 빌려준 자가 채권자고 빌려받은 자가 채무자가 되죠. 그냥 빌려줬겠어요? 어떻게 그냥 빌려줘? 거금을. 그쵸? 뭐 좀 알아보고 빌려줬겠죠. 보니까 이 사람의 전답이 있어. 전답. 그래서 저기 논밭 등이 있어. 밭. 그쵸? 시골에 논밭이 있잖아요. 이것을 대신 갚기로 하고
그렇죠? 대신 갚기를 하고 대물 변제 예약했다는 거지.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2억을 빌려 쓰는데 이 2억을 이 금전을 갚지 못하면 이 전답을 너에게 주겠다는 식으로 약정하는 거지. 대물 변제 예약 아시겠습니까? 뭐 논밭도 되고요. 아니면 뭐 논밭 말고도 뭘 할까? 뭐 있잖아. 뭐 동산도 좋고요. 뭐 건물도 좋고 토지도 좋고 아니면 뭐 트랙터, 자동차, 그죠? 자동차 뭐 이런 거. 뭐 등도 좋고 뭐 등등등등. 뭐 물건의 종류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로 대신 갚기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양. 뭐 자동차가 2억짜리는 안 되겠지만 뭐 토지도 좋고 그렇죠? 이렇게 예약을 해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갚지 못하면 이건 네 가져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근데 꼭 이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자동차가 아니어도 되고 토지가 아니어도 되고 딴 것이면 됩니다. 2억 이상 나가는 값어치가 있으면 얼마든지 좋다는 거야. 그렇죠? 따라서 이 자동차를 갚지 못했다 해서 곧장 배임죄가 되는 건 아니지. 왜? 또 다른 가치가 나가는 것을 대신 갚으면 되니까. 그게 임야든 말든. 그쵸? 그게 바로 대물변제 이야기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계약했던 자동차를 주기로 했는데 그 자동차를 죽이지 못하고 다른 걸 주기로 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 갖고서는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대물변제기란 말 나오면 배임죄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례가 3번이죠. 채권자 갑에게 차연금 즉 2억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자신의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유증 상속분이 있다는 거지. 그쵸? 우리 어머니 부동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가 자식이라서 상속분 얼마를 갖는다는 거지. 상속분 얼마를 갖는데 그 상속분을 너한테 대신 갚겠다는 식으로 약정했다. 그쵸? 근데 나중에 이 약정을 안 지키고 제3자에게 팔아먹죠. 그쵸? 그 부동산을 팔아먹었다라고 했을 때 배임죄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할부금 납부, 대물변제 예약 이런 용어 나오면 배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식으로. 여기 또 나왔었죠? 채무 부담도 배임죄가 안 돼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파괴사건. 우리 앞에서 도표에서 뭐라고 배웠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개주가 개불입금을 징수했을 때 배임죄 된다 했죠? 타인 사무 처리자 된다 했죠? 자, 그 판례가 이겁니다. 자, 꺽쇠 1번. 개주가 개원들로부터 개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빨간 펜으로 징수 동그라미. 개주 계금 지급 의무에서 타인 사무가 된다. 그렇지만 징수하지 않았지? 그랬다면 타인 사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징수를 안 했는데 옛날에 개원들에게 개불금 줄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징수한 적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자, 이는 개원들과 약정을 위반해서 개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징수하지 않았다고요. 역시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징수하지 않았죠? 잠적해서 개가 깨졌습니다. 그랬을 때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수한 것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거는 징수하지 않았겠다는 것은 다른 색깔로 색깔 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판례도 중요한 거 나옵니다. 갑은 늘로부터 3천만 원을 차용했다. 뭐야? 금전채무란 말이야. 금전채무. 그쵸? 승용차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동의 없이 멋대로 제3자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배임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여기 이 판결유지 보시면 안 되는 거니까요. 저당권 세무 쳐보세요. 저당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 있을 거예요. 물권이다. 일단 필기부터 해주세요.
땡땡 대세효입니다. 대세효. 누구나에게 권리 주장할 수 있다고요. 자, 여기다 적어볼까? 채권과 물권의 차이인데요.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효력이 그 특정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상대효라 합니다. 효력만 놓고 차이를 보면, 그러나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효력이 미쳐요. 누구에게 넘어갔든 그 물건이 있는 곳에 효력이 따라갑니다. 효력은 특정인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미친다. 물건에 대해서 미치기 때문에 그 물건이 어디에 갔든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이라 합니다. 절대권이라 불러요. 앞에 거는 상대권이라 부르고요. 상대효라 부르고, 상대권도 좋고 상대효도 좋고요.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잖아요. 그치? 갑이 을로부터 3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랬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려줍니다. 을이. 그래서 을은 채권자가 되고요. 갑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빌려줬겠어요? 이 사람이 차 한 대가 있는데 이 차에다가 뭘 설정해놨어? 저당권 설정해놨다니까요. 저당권을 설정해놓고 이 사람이 3천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약정 기간까지 차 팔아먹지 말고, 차 고장내지 말고 차 잘 끌고 다니다가 나중에 돈 갚으면 되잖아요. 돈 못 갚으면 차 넘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이, 채무자인 갑이 지 멋대로 병이란 사람에게, 이 제3자잖아요. 이 사람에게 차량을 넘겨버려요. 임의로 매도했다고요. 임의로, 그 말은 지 멋대로 이 말이야. 매도했다고요. 이 매도한 것이 채권자인 을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될 수가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했잖아요. 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이렇게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차에 설정해 놓은 저당권의 효력이 여기도 미친단 말이죠. 저당권의 효력이. 누구에게 넘어갔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채권자인 을은 차량이 누구한테 넘어가 있든 이 차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거야. 누구한테 넘어갔든 간에. 왜냐하면 저당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은 그 물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배권을 말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차량을 지금 누가 샀다 그랬어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차량을 산 거잖아요. 차량을 살 때는 이 차량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알아보지 않으면 이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차를 뺏어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결국은 뭐다? 돈 받고 지 멋대로 팔아버렸다 할지라도 이 을은 저당권을 실행해서 이 차량을 뺏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손해가 나 안 나? 손해가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물건의 효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자동차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했을 때 밑에 설정자, 즉 채무자가 차량을 팔아먹어서, 즉 매도해서 소유자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저당권에는 효력이 없어요. 저당권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 말은 저당권은 하등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저당권자가 손해가 나는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정자인 채무자가 단순히 그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는 것만으로 배임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에서 뭐라 그랬지? 여기 제가 설명했는데 담보권, 담보 의무는 담보권, 담보 의무는 자기 사무가 됩니다. 배임죄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담보권이 저당권이었단 말이죠. 저당권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까지 좀 설명하면 좀 설명이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물권을 볼까, 물권? 이 물권은 적지 않아도 되는데, 자, 물권에는 점유권이라는 게 있고, 물권의 종류가 많아요. 무지 많습니다. 굳이 뭐 제가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나 싶은데, 그냥 참고로만 보죠. 참고. 적지 않아도 됩니다. 물권에는 물권법에 나와요. 점유권이 있고 본권이라는 게 있어. 본권. 이 본권이라는 용어는 저 채권 강론에 가면 권리행사 방해죄 할 때 좀 나올 겁니다. 이 본권에는 완전 물권에 해당되는 소유권이라는 게 있고 완전 물권이 아닌 제한된 물권이라고 해서 제한 물권이 있습니다. 그 제한 물권이 종류가 많아요. 하나가 용익 물권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담보 물권이 있죠. 담보 물권. 이 담보 물권에 이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단 말이에요. 저당권 여기 나오죠? 저당권은 담보 물권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담보 의무는 우리 판례가 여기 나오지? 여기.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옵니다. 2020년도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지? 전원합의체. 여기도 전원합의체. 전부 다 20년도죠? 여기 22년도입니다. 여기 양도담보 나오죠? 여기 양도담보. 여기 전원합의체. 여기 20년도. 그러니까 여기 담보물권 나오지? 그치? 담보물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용익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이건 뭐 여기 됐고요. 이 담보물권만 보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이 저당권에 또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담보 의무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전부 다 자기 사무로 봤어. 아시겠어요? 배임죄가 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저당권의 설명은 요 판례에서 설명했지만 이게 다 밑에 저당권 판례거든요. 여기다 저당권 판례잖아. 여기 저당권 판례지. 자 볼게요. 갑은 A 회사로부터 버스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이 대출을 받은 게 뭐야? 금전채무지. 이건 뭐 금전채무 아니었나요? 이것도 금전채무잖아. 그쵸?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 의무 담보 목적에 맞춰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했다. 배임죄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똑같아. 이런 논리로. 그치? 근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저당 의무는 담보 의무는 판례가 바뀌기를 애당초 타인 사무가 아닌 자기 사무로 봤어. 배임죄가 안 돼요. 이건 읽어보나 마나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야. 어쨌든 효력은 저당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은 소유권자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미치기 때문에 또 금전태무 같은 경우는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만 말씀드렸잖아요. 금전채무는 말씀 안 했잖아요. 요 저당권 얘기만 했지만 이 최신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저당권은 얘기하지 않고 왜 저당권 여기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따로 이 저당권은 설명은 안 하고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금전채무 관련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금전채무는 앞에서 뭐라고 했지? 여기서 소비대차. 요 소비대차란 말, 소비대차.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로 갚아야 된다 이거지. 굳이 차를 원래 주기로 했지만 차를 안 주고 뭐 임야를 준다든지 여기 유증분을 준다든지 상관없단 말이야. 상속분을 준다든지 뭘 줘도 내가 너한테 빌린 것만큼의 대가를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되질 않는다. 이러한 논리가 최근 전합의체 판결에서도 나온다 이 말이죠. 그쵸? 그래서 요 버스 다금을 얼마를 대출받는데 대출받으면 나중에 그 대출받은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주면 되는 것이지 꼭 내가 담보 설정한 그 물건을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버스의 저당권 설정했다 할지라도 버스를 주지 않아도 이 대출받은 금액에 해당되는 금전에 관련된 것만 주면 되는 것이지 꼭 버스 줘야 돼? 그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버스를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이것만 갖고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거 하나 한번 읽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금전채무 나와 있죠? 타인 사무가 되지를 않습니다. 타인 사무로 보질 않아. 자기 사무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뭘 설정했어? 동산. 여기서는 자동차, 버스였지. 그게 동산이거든, 동산. 준부동산. 그쵸? 저당권 설정했다 할지라도 똑같이 타인 사무가 아닌 자기 사무로 봅니다. 결국은 배임죄가 안 됩니다. 금전채무 같은 경우. 동산이든. 아시겠죠?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판례고요. 최근에는 이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판례 때문에 이제 폐기된 판례가 나오죠. 폐기된 판례. 옛날에는 이 판례들도 출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 판례가 지금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기된 판례는 가급적이면 출제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최신 판례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최신 판례를 위주로 물어보는 것이지 역사로 사라진 과거의 판례는 나오지 않습니다. 혹 이 과거의 판례가 나온다 할지라도 참고로 한번 보면 여기 금융기관이니까 금전채무겠죠? 금전채무입니다. 뭐 역시 저당권 얘기 나와 있죠. 임무이배하여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배임죄가 옛날에는 된다 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여기도 자금 대출 받았죠? 금전채무죠? 저당권 얘기 나와주고 있죠? 양도담보로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는 얘기죠? 할지라도 옛날엔 배임죄가 된다 했는데 지금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전채무 얘기 나오면 대물변제 예약과 비슷하기 때문에 팔아먹든 말든 간에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